오늘은 미래 배송과 배달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던 드론이 왜 아직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13년 12월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는 CBS 인터뷰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프라임 에어 계획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발표 이후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드론 배송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마치 벌이 날아가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숯벌을 의미하는 단어 드론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으로 작동되는 다양한 장치들까지도 드론이라고 이름이 불리며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산업에서 드론은 기존 배송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습니다. 현재의 배송 시스템은 주로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경로상의 제약으로 인해 배송 속도가 제한됩니다. 또한 배송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험과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따르죠. 하지만 드론은 공중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교통을 피할 수 있고 자율비행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음식을 주문하면 조리시간을 제외하고 몇 분 안에 배달이 완료되는 세상. 물론 배달의 민족답게 한국에서는 이미 라이더분들의 놀라운 노력 덕분에 배달 시간이 매우 빠른 편에 속하지만요. 또 우리는 대쿠팡 시대에 살고 있어 새벽 배송에 익숙하긴 하지만 어쩌면 빨리빨리를 숭배하는 우리는 주문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되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현실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이조스였습니다. 그는 2013년 프라임 에어 서비스를 발표하며 고객이 주문 후 30분 이내에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꿈꿨는데요. 특히 아마존 주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3kg 내외의 제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오랜 시간 동안 현실되지 못했습니다. 발표 후 9년이나 지난 2022년에야 텍사스 컬리지 스테이션과 캘리포니아 록포드에서 첫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이어서 2024년 4월에는 애리조나 톨레슨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같은 해 말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계획을 발표하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적인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에 1만 건의 배송을 목표로 했으나 초기 5개월 동안 고작 100여 건의 배송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서비스 초반에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용자들이 드론 배송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10개월쯤 지난 시점에서 아마존 측에서는 배송 건수가 크게 늘어 수천 건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었지만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2022년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록포드 지역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승인받기 위한 현장 테스트에서 드론이 지상 감시자의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에 약 1.6km마다 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제한적인 운영 환경도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했죠. 다행히 2024년 5월에는 드디어 FAA로부터 지상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난 거리까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지상 감시자가 배치될 필요가 없고 더 넓은 지역에 드론 배송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야 비로소 드론 배송의 초석이 제대로 다져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필요한 것에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매우 민감할 주제인데요. 예를 들어 잘 날던 드론이 배터리 방전, 통신 오류, 조작 실수 등으로 추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의 배송 드론 MK30의 무게가 약 36kg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약 드론이 떨어진 곳이 핵심적인 기반 시설인 발전소라면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쉽지 않겠죠. 아니면 산에 떨어져서 화재를 일으키거나 방치된 드론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진 않겠지만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론의 비행을 막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처럼요.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드론의 이점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비슷한 맥락에서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2022년 북한의 드론이 서울 상공을 지나갔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뉴스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아직까지 드론探知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휴전국인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민감할 수 있어서 목적을 알 수 없는 드론이 상공을 날아다니는 것을 규제 없이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때문에 이미 서울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 가능 구역과 불가 구역을 엄격하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드론 비행 사고에 대한 대책, 통제 시스템,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드론에는 대개 원격 조정을 위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으로 다른 가정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문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해킹된 홈캠 영상이 유출된 사례처럼 드론 역시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드론 배송 시스템에도 보안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특정 지역에서라도 제한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 경험을 통해 막연히 예상했던 문제와 해결책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한국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발표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 드론 배송을 조기 상용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2025년이 코앞이니 2-3년 내에 한국에서도 로봇과 드론이 배송하는 제품을 받아볼 날이 머지않았을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를 떠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배송 환경의 한계입니다. 아마존의 드론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합니다. 드론이 배송지에 도착해 마당의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제품을 투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밀집된 형태의 주거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드론이 배송할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한국의 배송 문화는 도어투도어 방식에 익숙합니다. 문 앞까지 물건이 배달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마당이나 특정 공간에 물건을 놓고 가는 현재 드론 배송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소음 문제입니다. 드론 소리를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은 그 비행 소리가 예상보다 훨씬 시끄럽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된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는 드론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드론 소리가 마치 큰 벌집 같아 집안이나 야외에서도 편히 쉬기 어렵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47에서 61d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는 보통 대화 소리나 진공 청소기 소리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특히 드론 이착륙장에서 1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드론 소리를 전기톱 소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기톱 소음과 차이는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분명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요소입니다. 하루 평균 200회 정도의 배송이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소음은 사소한 문제로 넘길 수 없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짚라인은 플랫폼2라는 드론 모델을 활용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플랫폼2는 약 90m 상공에서 정지 비행한 채 내부에 탑재된 작은 드로이드를 짚라인에 연결해 내려보내 제품을 배송 지점에 내려놓습니다. 이 방식은 무거운 본체가 땅에 내려오지 않아 소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nd the droid is coming in to make a delivery right behind me. And you barely even hear it. 드로이드는 3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위치를 조정하며 집 앞 계단이나 테이블처럼 좁은 공간에도 정확히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집의 베란다나 발코니에 작은 선착장 구조를 만들어둔다면 한국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더 나아가 드론만으로 직배송이 어렵다고 한다면 드론으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 공연 선착장까지만 배송하고 문 앞까지의 배송은 배달 로봇을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봤습니다. 또한 플랫폼2는 일반 드론과 다른 위시번 형태의 날개를 채택했습니다. 일반 드론의 날개는 규칙적인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 때문에 회전하면서 웅웅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내는데요. 짚라인의 날개는 비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 소음을 최소화해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처럼 들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드론 소음뿐만 아니라 사용 편의성도 고려했습니다. 판매자는 외부에 별도의 배송 준비 공간 없이 창문에 랜딩 도크를 설치하면 됩니다. 드로이드가 내려오면 제품을 도크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죠. 이 시스템은 충전부터 배송까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실시간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소비자는 어플을 통해 배송 상태를 초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장점 덕분에 짚라인은 월마트, 스위트그린, 그리고 다양한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소음과 환경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앞으로 드론 배송의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네요. 드론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 성능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짚라인의 플랫폼2는 최대 편도 약 38km, 중장거리인 플랫폼1은 왕복 193km 이상의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라면 도심용인 플랫폼2는 서울 중심에서 직선거리로 어디든 갈 수 있고 플랫폼1은 대전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까지도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만 유리 충전으로 단 한 번만 배송 가능하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요. 최소한 2-3회 배송은 가능해야 도입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소형 배터리가 K배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성능 개선과 더불어 드론 자체의 경량화도 중요합니다. 드론 무게가 줄어들면 배터리 소모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비행 가능 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의 구조를 살펴보면 프레임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가볍게만 만들면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구조를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드론이 우리의 일상에 완벽하게 자리 잡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산지 직송을 떠올려보세요. 마치 예전에 우유 배달처럼 매일 아침 드론이 신선한 재료를 배송해준다면 어떨까요?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니 더 신선한 재료를 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드라이브 스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을 좀 줄이려면 어플로 미리 주문한 뒤 직접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해서 물건을 받습니다. 미래에는 굳이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드론이 결합된다면 운전 중이거나 신호대기로 잠시 멈춰있는 동안 드론이 차량 창문에 물건을 전달하는 모습이 가능해질 겁니다. 한편 국제 물류에서도 드론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무인 비행기를 활용한 물류 서비스가 시험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처럼 국가들이 가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이나 일본과의 물류가 더 빨라지고 간편해진다면 국제 무역과 경제 체인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드론은 단순히 한 가지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미래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래 배송과 배달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던 드론이 왜 아직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드론 배송 서비스를 발표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서야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규제의 벽, 현실적인 기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한때 게임에서나 가능했던 모습들을 현실에서도 경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